지난번 영상에서 구독자가 100명이 넘으면 수익을 공개하겠다고 잠깐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개설한 지 2주도 안 됐고 몇 개 올리지도 않은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서 그럭저럭 재밌게 또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에요. 어찌저찌 세 번째 계정이고 각각의 계정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이는 것보다 주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새로운 계정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김다마 채널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수익을 공개하기 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 아닙니다. 과거로 돈 자랑은 내가 얼마 버는지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때쯤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알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업적은 관뚜껑에나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딛고 일어나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올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잘 돼서 고점을 높게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그 수익의 파일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었을 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를 당연히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과 능력은 여기서 갈립니다. 그 높은 수준의 매출과 수익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했느냐, 저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 많이는 벌어봤지만 그 많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저딴 걸로 자랑을 하냐 싶은 수준이기도 할 거예요. 과거의 무용담은 하등의 쓸모가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직 현재의 매출과 수익만이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출과 수익을 공개한다고 해서 일어날 어떤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야 잘 번다, 열심히 하는구나, 부지런히 하네, 이렇게 좋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두 번째로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버는데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벌고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냐, 그 정도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증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거 까고 저거 까고 구라치지 마라, 저 새끼 구라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컨텐츠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반응이 관심이고 떡밥이고 소스입니다. 제가 공개하는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형님들은 더 나은 것들을 가져가고 뽑아 먹기 위해서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바라볼 줄 아는 배움의 태도를 가지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저놈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져가는 게 눈꼴 시려울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래서 제가 벌어가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극이든 영감이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지 않고, 누가 칼 들이밀지 않아요. 누가 총 겨누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반응을 할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더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현아 차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고 이끄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만큼 악플도 많이 달려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악플에는 똑같이 받아칩니다.
저는 버릇없는 놈한테 예의 갖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례한 인간에게는 예의조차 사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뻔뻔해야 유튜브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론이 엄청나게 길었죠. 자, 본격적으로 수익 공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최근 3개월 1월, 2월, 3월 3개월치의 수익을 그 범위로 하고요. 당연히 수수료를 포함한 매출가가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달 지출한 경비는 맨 마지막 날 포함을 시켰어요. 경비에는 톨게이트비와 전기차 충전비가 들어갑니다. 고정 지출로 식비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비는 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1월입니다. 수입 590만 8,696원, 지출 86만 7,044원. 자,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1월 첫째 주 금요일 느닷없이 충전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거리 오더를 가지고 충북 진천까지 내려가서 오후 무렵 느지막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4군데, 5군데 옮겨봤지만 여전히 충전은 되지 않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를 불러봐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라 서비스 센터도 문을 닫았고 당장 손을 봐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에 급속 충전기를 찾아서 꽂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적같이 환경부 200kW급 이상 충전기에서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늦은 저녁이었지만 충전을 마치고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를 완전히 고치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1월 한 달은 특정 충전기에서만 충전을 할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지만 집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급속 충전만 꽂고 다닙니다. 보통의 전기차 오너들보다 충전 요금이 조금 비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월 한 달 충전 때문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충전 때문에 동선이 꼬이고 충전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시간을 갈아 넣은 덕분에 약 590만 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1월 수익을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큰 수익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이고 뭐고 꾸준하게 나가서 움직인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면 그 달의 톨게이트비와 전기 충전비를 지출 합계로 때려 넣음과 동시에 큰 수입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자차로 퀵서비스 운행을 하는 것 외에 1톤 화물 용달하시는 장인어른 연금 수령으로 일정 구간의 소득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을 쳐내지 않고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사무실 등록이나 법적으로 보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도 짧고 명절도 껴있는 악명 높은 2월이었죠. 하지만 2월 역시 부지런히 나가서 태우고 갈아 넣은 덕분에 677만 5,260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전비와 톨비 지출은 82만 3,420원. 1월에 비해서 수입은 약 87만원가량 늘었는데 지출은 4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 이것이 1월에 있었던 충전 이슈가 저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2월 14일 하루 쉬었네요. 달이 짧아도 명절이 껴있어도 열심히 돌아다니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은 690만 9,100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은 90만 5,405원. 1월과 2월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었고 그에 반해 쉬는 날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셨고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는 만큼 버는 일에 쉬는 날은 어마어마한 사치라는 걸. 9 to 6나 주 5일째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어갈 수 있는 만큼 잘 벌어가시되 본인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1월, 2월, 3월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0에서 700만원 사이를 퀵서비스 화물 용달을 통해 차를
부풀려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것도 아니지만 원래 해왔던 일들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외부 활동과 컨텐츠 제작 그리고 운행 중간에도 시간이 길게 빌 때쯤이면 바로 노트북 꺼내서 해오던 일들을 열심히 빡세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빅서비스 화물 용달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씩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놈의 컨텐츠, 이야기거리, 소통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께는 적지 않은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와 많은 지지와 응원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에 힘입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빈 시간에 틈틈이 노트북 한 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일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이익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1월, 2월, 3월에 했던 것만큼 4월, 5월, 6월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시간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는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좋은 영향과 자극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점으로 함께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